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오늘 주제는, 그죠? 조금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이 그냥 바로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164페이지. 빚에서 벗어나자.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빚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매슬로 욕구 5단계 1번 의식주에부터 그죠? 주거에서부터 우리가 비수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대출이 없는 론이 없는 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빚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장기적 문제를 절대 단기적 해결 해법으로 풀지 마라. 우리가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엄청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먼저 164페이지 보시면 자, 빚을 얻는 것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내 잘못이 아니다가 더 확률이 큰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뭐 때문일까?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165페이지 신용카드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라고 하는 문화가 물론 그전에도 물론 뭐 신용카드라는 게 없을 때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이 빚이 만연해진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난 정말 빚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집에 론도 없고 자동차 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신용카드는 쓰고 있어. 그럼 신용카드가 빚이에요, 아니에요? 빚이에요. 근데 신용카드를 쓰는 것을 빚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빚이 돼버리죠. 자, 특히나 한번 꼭 체크 1번 체크가 뭐예요? 할부가 있는가? 음, 신용카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신용카드 빚이 뭡니까? 할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뒤에 보시면 빚을 조금씩 이렇게 없애보자 하는 플랜이 나와요. 거기에 저는 1번이 뭐다? 내가 늘 쓰는 신용카드의 할부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요.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거죠. 1번이 뭐다? 뭐 신용카드 써야 되겠죠.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빚이니까. 빚을 한꺼번에 청산할 수 없으니까 쓰는 카드를 쓴다. 근데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를 합시다. 오늘부터는 할부하지 않는다. 할부하지 않는다. 어. 근데 내가 할부를 지금부터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 앞에 이미 저질러 놓은 할부를 난 상환을 하는 거죠. 뭐, 보통 뭐 3개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후가 되면 여러분 신용카드 내역에 할부 내역이 있다, 없다? 없다. 음. 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할부 내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왜 할부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냐. 그냥,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이동훈 회장님이랑 예를 들어 신혼 때라고 해야 되겠죠? 일절 할부를 안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저는 너무 그게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왜 어리석게? 3개월 무이자인데. 왜 그걸 이용하지 않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쨌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금액이 좀 큰데도 그냥 일시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시불로 신용카드를 쓸 빼사 뭐 한다고 신용카드를 쓰지? 그냥 현금 쓰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할부를 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소비했는지가 전혀 감이 없다는 거죠. 할부가 돌아가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다 틀리다? 되게 맞는 말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항상 무이자 되는 만큼은 할부를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무이자 딱 되는 만큼. 그리고 그게 되게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일단 나는 내가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인지 가늠이 된다,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습관이, 그때 당시 습관이 내 이번 달 청구 금액이 얼마지를 검색하는 것이 제가 그 월급이 다가올 때 첫 번째 하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카드값이 얼마지가 가늠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직장 생활할 때, 이번 달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는 거. 그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동훈 리더는 그런 게 일절 없어. 왜? 자기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획하에 자기 능력 안에 소비의 규정 안에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고 저는 그게 전혀 안 됐던 사람이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 모두의 빚을 부추겼다. 근데 이 신용카드에서도 특히나 할부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빚 중에 가장 급한 빚이 뭐다? 신용카드 할부다. 자, 그래서 이미 미래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돈 많은 부자로 미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방 과거에서 계산서, 독촉장, 대출 상환금의 형태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뭐 알아? 시작을 조심하라. 시작을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어,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행복한 할머니 되는 거.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아직 이제 막 20살이 된, 첫째가 20살이 됐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겠다. 애초에 못 만들게 하겠다. 애초에 없는, 애초에 없는. 근데 이제 신용은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애초에 없는, 만약에 신용도 중요하잖아요. 그 신용카드를 안 쓰면 신용 자체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한도가 아주 작은, 그죠? 하나 정도 충분히 컨트롤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습관을 들이는 걸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시작을 조심하라. 자, 166페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작을 베리 나빴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잘 어떻게 처리할 건가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빚에도 어리석은 빚이 있고 똑똑한 빚이 있다.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리석은 빚의 가장 대표 주자가 뭐다? 소비하기 위한 빚이라는 거. 소비를 위한 빚. 그래서 소비를 위한 빚은 절대 지지 말라고 당신에게 보도셰프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도셰프가 여러분에게 내가 되게 필요하다고 느껴. 내가 되게 원한다고 느껴. 근데 사실 그 원하는 게 진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을 보면요. 포장도 안 뜯은 물건이 있다 없다. 뭐 옷도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물건도 분명히 내가 원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했겠죠. 제가 보면서 한 번씩 제가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뭐 당근에 내놓는다든지, 뭐 어디 누구 줘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버린다든지 하지 않고, 제가 항상 두고 있는 내 눈에 딱 보이게 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이런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기시키려고 그 물건을 제가 내 눈앞에 딱 제일 잘 보이는데 놔둬놨어요. 뭘까요? 포장도 뜯지 않았어요. 뭘까요? 되게 웃어요. 팝콘 만드는 기계. 제가 뭐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이 팝콘이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순간 팝콘을 저기에다가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여러분 집에서 팝콘 먹습니까? 안 먹지 않아요? 근데 제가 순간 너무 애들이랑 함께 저 기계에다가 팝콘이 저렇게 막 터져 나오는데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기계를 몇 년 됐어요 지금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샀어요. 근데 그 포장도 안 뜯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그 팝콘 기계가 계속 그래서 제가 그게 저한테 약간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딱 놔둬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눈앞에 좀 갖다 놓으면 좋겠다. 자, 소비를 위해 지는 빚이 좋은지 나쁜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아보자 해놓고 밑에 보시면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저 어떻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것은 제살 깎아먹기다. 자, 167페이지.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장기적인 해결 해법을 찾기 위해 애쓸 때, 다른 하나는 단기적 임시 방편을 찾기 위해 애쓸 때.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갈 때도 에너지가 있고, 단기적인 임시 방편을 찾기 때도 에너지가 있는데, 어떻다? 장기적인 목표에서 점점 멀어질 때, 아니야, 자상.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죠. 뭐예요? 예를 들면 장기적인 거죠. 부자가 되는 거. 근데 지금 당장 좀 잘 먹고 좀 잘 입고 이렇게 하려면 부자가 되는 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장기적인 부자로 가는 길에 지금 오늘 당장 단기적인 해결, 잘 먹고 잘 쓰고 뭐 이렇게 뭐 좀 누리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죠. 의욕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놓고 그 눈앞에 있는 의욕 때문에 해놓고 장기적인 의욕은 떨어뜨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없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노동의 대가를 오늘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캐시백이 이번 달에 얼마가 뭐 월급이 혹은 캐시백이 뭐 300이 나와. 근데 이미 300 다 써버렸어. 그럴 때 있죠. 또 의욕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소비를 위한 빚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 별표 쳐볼까요?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알고 있는데 그 행동을 또 하는 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내가 나를 쓸모 있는 인간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내가 나를 먼저 쓸모없는 인간으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자, 의욕은 자신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때, 나 오늘 보니까 이거 되게 좋아졌어.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뭐하러 할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이 나는 내가 되게 어 개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1% 정도, 2% 정도, 발동이 걸렸어. 개선에 발동이 걸렸어. 요런 거 있죠. 그러면 점점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욕이 생길 수 있다. 168페이지. 자,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은 미래에 벌 돈으로 현재 물건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빚에 휘둘리지 마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나는 느낌으로는 알아. 이게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도 또 이 소비죠. 그죠? 어리석은 빚을 나는 또 오늘 지고 말았어. 그럼 도대체 뭐 때문일까? 이런 악순환이 내가 아는데, 모르지 않는데, 느꼈는데, 왜 나는 또다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할까? 자, 중요한 얘기예요. 잘못된 신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 다리가 아니고 책상 상판. 그죠? 그 상판에 맞는 강력한 경험들의 다리들. 그죠? 얘들이, 이 잘못된 신념이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쩌다 이런 거, 어쩌다 그런 상황에 빠져든 게 아니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이 벌어졌고, 그 신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계속 걸려 넘어진다. 그게 중요하죠. 계속 걸려 넘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신념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고통은 피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고통은 피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빚은 되게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자 할 때, 그죠?
그러면 내가 왜 저 팝콘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나는 팝콘 만드는 그 기계를 샀을까? 그날 내가 뭔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내가 뭔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뭔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는 것으로 무엇을 쓴다? 신용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땡겨온다. 어떻게? 그 신용카드로 예쁜 옷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뇌는 언제나 직접적이고 순간적인 내가 순간적으로 지금 고통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저 옷을 사면 그게 굉장히 강한 그죠? 순간의 기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반응해 버린다는 거죠. 고통을 피하는 것으로 퉁퉁이 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내키는 대로 돈을 써서 두고두고 좋지 않은 상황에 휘말리는 것은 어떻다?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고통이 많다는 것은 또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비를 엄청 하시는 분들 있죠. 분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사니 마니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원천을 없애면 되죠. 고통을 없애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다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현재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기쁨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일보다 굉장히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언제나. 언제나 얘가 이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성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 한다? 그 이성이 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그런가? 되게 재밌어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았다. 그들도 소비를 위해 빚을 졌고 그들도 그때도 담보가 있어야 됐다. 근데 그때의 담보는 뭐다? 자기 자신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담보로 우리는 지금 신용을 담보로 그때는 자기 육체를 담보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빚을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된다?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로 살면 어떻게 된다? 평균 3년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 다른 노예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노예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 사람을 보면서도 또 인간은 노예를 자초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1페이지. 인간의 뇌가 당장 기쁨을 누리고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빚을 짐으로써 노예적인 상황을 자초한 것과 같다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마시멜로 효과, 그죠? 만족지연.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다? 만족지연 능력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쁨보다 그죠? 장기적인 기쁨에 훨씬 더 큰 뭔가 의미 부여를 주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를 늘 하셔야 된다. 자,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노? 이 빚이 이만큼 강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을 관리하라는 말은 정말 너무 시작을 항상 조심하라. 처음을 관리하라. 이 말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빚이 근데 어쨌든 생겨버렸어. 그럼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기지 않도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생긴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71페이지. 세상에는 재능과 기반을 골고루 갖추고도 경제적 파탄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푼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큰 재산을 일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물푼으로 시작해서 이 물푼의 수준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있죠. 누굴까요? 여러분,
그 생각보다 많습니다. 탈북민들. 탈북민 부자. 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와, 되게 진짜 이치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재능과 기반을 고루 갖추고도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누구도 있냐면 무일푼, 진짜 탈북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와서 10년도 아닌 것 같아요. 10년 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큰 재산을 일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탈북민 부자. 기쁨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데 관심이 있기는 양쪽 모두 마찬가지다 인간이니까. 근데 172페이지 뭐가 다르냐? 고통과 기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다르다. 모든 사람이 고통은 피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 그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에게 기쁨이 누구에겐 고통일 수 있고 누구에게 고통이 나에게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신념에 의해서 별표 치세요. 여러분. 밑줄 치세요. 우리가 고통과 기쁨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언제 고통을 느끼고 언제 기쁨을 얻는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념 체계라는 거예요. 이 별표만 개. 이 세븐앱에 있는 내용하고 엄청 그죠? 자, 우리가 언제 고통 또는 언제 기쁨을 느끼느냐 오직 신념에 달려 있는데 자, 별표. 우리는 논리적 통찰과 결단이 아니라 신념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념을 바꾸면 경제적 상황도 바뀐다. 신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느낌 그대로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순간 단기적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집중해서 좀 탈피할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겠지만 다시 도돌이표 다시 그 상황으로 100% 돌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신념을 바꾸셔야 된다. 자, 내가 돈을 많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3초 만에, 1초 만에. 나는 돈을 많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죠? 여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현재 지고 있는 빚에 대해 당신은 어떤 신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지금 빚이 있다면 그 빚 아래 어떤 신념이 있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빚이 지면 어떤 나쁜 점이 있는가? 빚을 청산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그죠? 이런 좋은 점에서 어떤 다른 이익이 더 생겨난가? 파생상품, 무엇이 따라오는가? 어떤 신념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빚을 지도록 만들었는가? 계속 빚을 진 상태로 있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나쁜 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떤 또 파생상품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으로 신념을 바꾸고 어떻게 하자? 새롭게 설계하자. 새롭게 설계하자. 새롭게 설계. 설계도를 다시 만들자. 그러면 그죠? 우리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죠.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 지혜. 이미 빚이 있어. 그럼 어쩌란 말이고.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 지혜. 1번. 장기적 목표를 세워라. 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생각, 지금 그 말, 혹은 말투, 지금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당신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음, 도움이 되는 것만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신념을 바꾸고 푼돈을 소중히 여기고 지출을 모두 기록하라. 여러분, 지출을 모두 기록하라. 그러니까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해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장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장악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네. 요건 요렇게 처리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 찢어버려라.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없다. 없애버려라 이거죠.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의 목록을 작성하고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최고 액수로 제시해서 해결을 해나가라 이 말입니다. 피하지 말고 해결해라는 거예요. 돈을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너무 중요한 별표. 돈을 쓸 일이 있죠.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라.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별표만 개. 별표만 속도를 낼 수 있죠.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면.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해라.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라. 절박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빚이 없는 상태의 내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강력한 목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래, 빚 없으면 좋지. 그런데 이 정도 빚은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정도 빚은 빚이라고 할 수 없어. 괜찮아.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 요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된다. 자, 빚을 처리하는 지혜. 제가 오늘 이 부분이 그죠? 정말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빚을 처리하는데 지혜를 발휘해라는 거예요. 빚을 처리하는데 지혜를 발휘해라. 자, 빚을 가장 잘 처리하는 방법은 결국 다 갚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했으면 그죠? 빚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쵸?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싶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자, 결국 한동안 빚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나는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이 빚을 안고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 내 지혜를 당신에게 주겠다. 우리는 이 보드셰프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완전히 배워내야 된다. 자, 빚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자,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뒤에 나오긴 한데, 자, 우리가 빚을 처리하는 지혜 중에 1번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저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 돈을 모으면서 돈을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수입이 300이야. 그럼 300으로 돈을 갚는 데 써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쁨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빚을 갚는 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지금 빚을 갖고 있는데도 기쁨을 느껴야 되고 내가 점점 이렇게 뭐가 줄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 라는데도 기쁨을 얻으셔야 되지만 내가 지금 돈을 불려 나가고 있는 것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돈이 갚아져요. 이 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가르쳐 줘요. 이것도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 감각을 익힙니까?에 대해서 신문을 읽어라고 하는 것이 18번이듯이 채무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하느냐에도 이게 18번으로 등장하는 얘기거든요.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빚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모든 문제는 항상 양면,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만 있고는 없다. 양면, 공존을 한다. 동존의 양면, 빛과 그림자, 이런 것처럼 모든 문제는 항상 양면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그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그죠? 빚을 져서 좋은 점이 있다면 뭘까? 빚을 져서 좋은 점이 있다면 내가 부지런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빚이라는 압박 때문에 내가 원래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 시간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이 변화됐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돈에 대한 감각을 더 키우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어요.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빚이 져서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자, 내가 빚이 있어. 채무자죠, 그죠? 그런데 그냥 채무자이지. 패배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채무자 맞아. 그치만 채무자 이꼴 패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채무자 이꼴 패배자라고 하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의 좋은 점을 많이 지닌 소중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채무자야. 그렇지만 내가 채무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채무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채무자는 한 부분. 당신의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 어쩔 수 없을 때는 비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비판하라는 거예요. 어떤 원칙? 이런 거. 당신이 비판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렸어.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점 10개를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10개를 써보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라. 내가,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자 덤벼들었던 어떤 사람의 10가지 좋은 점을 생각해낼 수 있듯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죠? 좋은 점 10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자책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얘기. 별표 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책으로 파괴한다. 자신을 스스로 넘어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자신을 심판대에 세울 일이 생기면 내가 나 자신을 늘 심판대에 세운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런 거. 심판대에 세울 일이 생긴다면 곧바로 자신에게 큰 소리로 외쳐라. 어떻게 그만? 이렇게 그만. 그만. 그리고 우리 성공일지 써야 되는데 그죠? 성공일지를 꺼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장점 10개를 적어보라.